네, 안녕하세요. 형의 잔소리 김형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요. 뭐 하루 종일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빌라, 빌라 600채 갭 투자 잠적 사건 때문에 지금 뭐 온라인상이고 뭐 방송이고 난리가 났죠. 뭐 어떤 내용인가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 빌라 전세금 하고 이제 매매가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투자자라는 사람이 아주 수백 채를 사들인 거예요. 혼자서. 지금 보니까 처음에 150채다, 뭐 200채, 300채인데 지금 한 600채까지 나온 것 같아요. 혼자서 사들인 게 어마어마한 그 빌라를 아주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갭 투자. 그러니까 어차피 뭐 전세가라든가 매매가가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사서 이제 전세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뭐 투자한 돈은 얼마 안 되니까 무한정 계속 사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늦게 나온 기사 보니까 뭐 600채가 아니고 뭐 1000여 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를 지금 당한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지금 잠적을 해가지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 어떻게 나온 거냐 했더니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뽐뿌에서 서울 화곡동 전세 세입자 A씨가 집주인 이모 씨를 고발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하고 이제 호소를 했죠.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알려지고 언론에서도 이제 하나 둘씩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이제 일제히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됐죠. 그럼 돌려주면 이제 그걸로 다른 또 집을 찾아야 되고 또 집주인은 다른 또 전세 세입자를 얻어가지고 전세금을 충당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잠적을 해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죠. 600채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조금 잘못됐어요. 뭐 갭 투자자다.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데 그 용어가 저는 상당히 귀에 거슬려요. 빌라 갭 투자자? 빌라가 투자의 대상인가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빌라는 투자의 대상이 아니에요. 투자라는 거는 뭐냐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낮은 가격일 때 이게 오를 거라고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싼 가격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게 값어치가 올라가면 그 차액을 이제 버는 게 투자의 정석이죠. 근데 빌라는 투자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 가격이 안 오르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빌라는 가격이 안 올라요. 무슨 갑자기 앞에 지하철이 생긴다든가 엄청난 개발 계획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거 외에 아주 극소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빌라라는 주거 자체가 이게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격이 안 오르기 때문에. 하지만 왜 빌라에 사냐? 빌라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조금 주거지로서 주택지로서 좋은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싸죠.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리고 좀 주거 요건이라든가 특히 교통 좋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회사라기보다는 주로 대부분 보면은 개인 사업가들이 이제 그걸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서 팔아요. 그러니까 좀 면적이 좁죠. 아파트를 짓기에는 좁고 그냥 뭐 주택 정도 지을 수 있는 좁은 땅을 도심지라든가 위치 좋은 데를 땅을 사서 그걸 개인이 그냥 이제 짓는 거죠. 뭐 돈으로 지어서 그거를 이제 팝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차익을 남기는 이제 빌라 장사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그냥 파는 게 최고예요. 지어서 예쁘게 짓고 안에 풀옵션 놓고 아파트보다 좀 더 넓게 지어서 돈은 없지만 어떻게 주거 공간 좀 좋은 데를 좀 살아볼까 하는 사람들. 이게 원룸보다도 넓거든요. 월세로 할 경우. 근데도 가격은 뭐 큰 차이 없고 전세도 아파트보다 훨씬 싼데 뭐 안에 넓으니까 이제 괜찮죠. 가격도 싸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들이 많이 빌라를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빌라는 매매 가격은 형편없는데 전세는 또 비싸요. 왜냐하면 찾는 사람이 전세는 많거든요. 살아볼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과 그 매매 가격이 아주 적다는 그 이유가 그 갭으로 뭐 갭 투자 그래 갭 투자로 이게 매입을 하기가 아주 그 만만한 물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600채다 뭐 1000채 나오는데 이거는 갭 투자가 아니고 그냥 그런 어떤 제도를 이용한 그런 어떤 약점을 이용한 사기예요, 사기. 왜 사기냐면 오르지 않는 거를 왜 수백 채나 샀겠어요. 처음부터 투자가 아닌 거죠. 아파트를 수백 채 샀다. 그럼 이해가 가죠. 왜냐, 아파트가 오를 거니까 갭 투자로 해가지고 전세를 끼고 싸게 산 다음에 아파트가 이제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아파트가 이제 거의 대부분 많이 올랐잖아요. 오른다는 가정하에 아파트가 이제까지도 올라왔으니까 그래 나중에 차익을 남기고 팔았어. 그럼 이제 그게 투자가 되는 거지만 빌라는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것들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아까 얘기했죠. 개인 이제 사업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뭐 빌라 장사들이 빌라를 짓는다고요. 그럼 짓다 보면 이게 뭐 빨리빨리 팔고 자기는 다른 또 저기 지역으로 가서 빌라를 지어 팔아야 되니까 떨이가 많아요. 떨이가 그냥. 그럼 나중에 이제 짓다가 좀 얼마 안 남으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사기꾼들이죠. 빌라 그 아까 잠적한 사기꾼들 같은 사람이 이거 저 여러 개 살 테니까 후려쳐다오 싸게 좀 다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이 아니죠. 이제 그 감언이설을 하는 거죠. 그럼 빌라 지어서 파는 사람은 그래 떨이로 그냥 다 그냥 깨끗하게 싸게 팔자. 저기 털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뭐 빌라 같은 경우 뭐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싸죠. 뭐 3억 내외, 3억 초반, 2억 후반 뭐 이렇게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팔면 그 슬쩍 요구하는 게 뭐냐면 좀 이게 업계약서로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산 거보다 한 2, 3천 정도 더 비싸게 산 것처럼 좀 해달라. 이런 조건을 꼭 걸어요. 이제 그게 이제 처음부터 약간 못된 안 좋은 이제 의도를 갖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매매 계약서 이제 더 몇천 더 비싼 매매 계약서를 갖고 이제 부동산 보여주고 하면서 전세 잡아달라고 해요. 시세는 뭐 알고 있으니까. 그럼 뭐 3억 몇천이다. 뭐 3억에 구해달라 뭐 몇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새 빌라니까 깨끗하고 풀옵션 다 돼 있고 등기부 등본부니까 대출 받은 것도 없고 괜찮아. 그럼 이제 그걸 전세를 넣어준다고요. 근데 사실상은 전세가가 3억이다 그러면 지는 산 거는 한 2억 7천에 산 거잖아요. 근데 계약서는 뭐 3억 2천, 3천 뭐 이렇게 샀다고 이렇게 계약서 업계약서 쓰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거 3억 얼마짜리니까 우리가 뭐 한 3억에 들어와도 큰 뭐 손해는 아니겠네. 깨끗하고 대출도 없고 하니까 뭐 나중에 큰일 날 일도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놈은 그 사기꾼 놈은 전세보다 오히려 한 3천 정도 싸게 샀다고 2, 3천 정도. 2천, 3천, 2천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세가 더 많죠. 산 가격보다. 튀는 거예요. 튀어. 참적해 그냥. 전 연락 안 받고 없어져 버렸어. 어떡하냐고. 근데 얘는 손해볼 게 없지. 2, 3천 정도 남겼잖아요. 전세금을 떼가지고. 근데 그게 2, 3천 갖고 뭐 사기가 돼? 아니죠. 그러니까 몇백 채를 하는 거예요. 한 채당 만약에 3천을 남겼어. 10채면? 10채면 3억인데? 100채면? 30억인데? 600채라며. 와, 뭐야. 한 180억 갖고 튄 거네. 근데 1000채라며 또. 그건 뭐야? 300억이야? 야,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티골모아 태산이라고 한 채를 갖다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신규 빌라를 갖다가 장난을 쳐가지고 전세를 받아가지고 2, 3천씩 이익을 남겼지만 그게 100채, 200채, 600채, 500채, 1000채 이렇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뭐 진짜 수백억이 남는 거예요. 그 사기지. 사기라고 투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걸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뭐 깨끗하니까 깨끗한 집에 신규 빌라에 등기부등본 깨끗하고 그리고 그놈이 사기꾼이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놈이 뭐 600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등기부등본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떡하냐고. 뭐 부동산이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지. 순진한 척하고 해가지고 그냥 도와달라고 뭐 전세 놔달라고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보통 평범한 빌라 주인인가 보다 이렇게 또 중개를 해주는 거고. 아, 나는 진짜 이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나쁜 놈들이 다 있어 진짜. 막 찢어 죽이고 싶네. 이건 대놓고 처음부터 빌라를 가지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 등치려고 수백 채 그냥 그 아주 치밀하게 사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거는 뭐 여기 기사 보니까 기사상에는 진짜 뭐 어디 보니까 뭐
뭐 돌려막기를 하다가 전세를 못 해주게 돼서 도망간 것 같다, 뭐 잠적한 것 같다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처음부터 사기를 하려고 사기를 치기 위해서 치밀하게 한 채당 2, 3천씩 남기고 계속 이게 수집한 거예요. 뭘 투자야 투자. 가격이 안 오르는 게 빌라인데. 아휴.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지금 뭐 청와대 그 청원 올라갔죠. 뭐 3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20만 돼가지고 청와대가 좀 답을 줬으면 하는데 청와대고 답변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인데 지금 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 이건 이제 주인이 연락이 없으니까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하고 있어요. 그냥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뭐 말을 안 하니까 오늘 계속 살았다. 계속 사는 수밖에 없죠. 묵시적 갱신으로 쭉 살면은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주인처럼 사는 거지. 해결될 때까지 잡힐 때까지. 한숨 나오죠. 돈은 못 받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전세 자금 대출을 그 빌라로부터 받았다면 이거를 은행이 연장을 해줄까? 이 문제에 있는 이 저기를 물건을 갖다가 전세 자금 대출 연장을 해줄까? 그게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매가 나오면 그냥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내 돈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뭐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뭐 법무사를 이용해도 그렇고 변호사를 뭐 이용해도 그렇고 하여튼 강제 경매를 신청할 때 돈이 꽤 들어갑니다. 신청 절차가 좀 복잡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면 그건 이제 받겠죠.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경매가도 얼마 안 나와요. 내 전세금보다 적게 나온다고. 그럼 또 몇천 손해 보는 거예요. 또 이래저래 어떻게든 손해예요. 너무 진짜 너무 화가 나. 이거 어떻게 그냥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잡힌다고 이놈이 만약에 잡혔어. 진짜 뭐 어떻게 돼가지고 토해내겠어요? 아이고 얘 전세금 돌려드릴게요. 아니지. 우리 나쁜 사기범들 특징이 있잖아요. 현금 챙겨가지고 마늘밭에 묻어놓고 배째라. 그리고 일부는 꺼내가지고 비싼 저기 법무법인 대형 로펌 땡땡장 이런데 막 큰데 해가지고 써가지고 그냥 몇 년 살지도 않아요. 수백억을 갖다 사기치고 수백억의 안에는 수백 명 사람들의 피눈물 수천 명의 막 진짜 죽고 싶은 그 수많은 그 낭떠러지로 그냥 떠밀듯 그 괴롭히고 놓고서는 지는 그냥 잠깐 살다 나와서 마늘밭에 있는 현금 빼가지고 한평생 떵떵거리고 먹고 산다고. 또 사기 안 치겠어 그놈들은. 왜냐 이 법이 우스우니까. 너무 답답해 진짜. 묵시적 갱신으로 살던 아니면 뭐 진짜 경매 낙찰을 받던 무조건 손해예요. 손해 하여튼가.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것도 많이 해요. 뭐냐면 이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라.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두면 좀 안심이 되죠. 국가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문제는 빌라가 잘 안 해줘요. 전세보증보험을. 아파트는 잘 해주는데 빌라나 뭐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시도는 꼭 해보세요. 무조건. 혹시나로 이제 된다면은 다행이니까. 무조건 전세를 들어갈 때는 빌라 전세 들어갈 때는 전세 보증보험을 무조건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돼야 뭐라도 좀 어떻게 되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뭐 정치계 뭐 국회의원들 좀 법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빌라도 전세 보증보험 바로바로 해주고 이게 좀 이런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기사 보고 지금 밤에 지금 영상 찍는 거예요. 진짜 나는 우리나라 그 경제사범들 그냥 볼 거 없이 그냥 1억 사기칠 때마다 1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100억 했으면 100년 감형 없이 그냥 감옥에서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몇백억 사기치고 어디 가서 낄낄거리고 있겠네 지금. 외국으로 도망갔나 아니면 어디 숨어있나 아니면 어디 변호사 저 로펌 가가지고 작전 대책회의 짜고 있나. 정말 너무 분합니다. 하여튼간 이 세상이라는 게 속이는 사람하고 속는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경제라는 그 어떤 큰 그림 그 큰 세계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곳곳에 사기치고 곳곳에 뒤통수치는 사람들이 너무 질비해요. 사회초년생들 신혼부부들 얼마나 지금 가슴 치면서 지금 있을까요?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요. 누가 그거를 뭐 도와주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하세요.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정말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꼭 잡혀야 되는데 이놈의 사기꾼들. 지금까지 형의 잔소리 김영이었습니다.